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현상입니다. 네. 1월 28일 금요일 장 마감 후에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우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좀 명절 앞두고 그래 시장이 좀 양심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오늘은 우리 시장이 이제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것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최근에는 이렇게 초반에 좀 오르다가 보면 뒷부분에 좀 밀렸었는데 오늘은 마감 때까지 거의 올랐습니다. 그죠? 코스피가 1.87% 올랐고요. 코스닥은 2.78% 올랐습니다. 아직 갈 길은 많이 남아있죠. 명절, 이번 설 명절 연휴 잘 충전하셔서 올 한해 주식 전쟁은 계속해야 되잖아요. 긴 싸움을 또 다시 시작해보죠. 시장 얘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사실 지금까지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매를 많이 맞았으니까요. 2월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올해 전반적으로 올 한 해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그림은 좀 그려볼 필요가 있겠다. 뭐 사실 저는 그림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증시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좀 오버해서 좀 내려온 경향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없던 악재들이 생겼고, 물론 그 악재들은 상당 부분 반영했는 거죠. 개인적으로 올해는 상저하고의 있던 이런 흐름이 좀 보일 가능성이 좀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큰 분기점은 미국 시장에서 이제 첫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3월 아니겠습니까? 예고된 대로. 아마 그 지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2월에 먼저 시장이 저점을 좀 만들고 또 반전의 그런 그림을 좀 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중요한 건 몇 가지 있죠. 일단 시장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특히 국내 시장은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그동안에 기존에 있었던 악재들, 또 불확실성들, 뭐 사실 1월 FOMC 지났습니다. 거기서 보다 매파적인 내용들 우리가 확인했고, 이 확인한 것뿐이 아니라 이것은 시장에 반영을 한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했습니다.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마이너스 10% 45만 원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좋은 걸까 나쁠 걸까? 일단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가가 급등해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튼 이제 그런 흐름이죠. 근데 어디쯤에서 저점을 만들 것이냐 이 부분도 좀 봐야 되겠고요. 오늘 테슬라 주식 빠지면서 이제 영향을 좀 2차 전지들이 받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시장 전반적인 흐름하고요. 난 오히려 이렇게 좀 많이 빠지면서 전날에 미국 시장 보면 테슬라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반도체도 급락을 했죠. 근데 반대로 오늘 우리 시장은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도 기술주도 전반적으로 올랐고요. 뭐 사실 납법과대도 전반적으로 좀 올랐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급격하게 한번 급락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 주가는 또 전날에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 소위 워렌 버핏의 이제 리틀 버핏이라고 불리우는 이 헤지펀드에서 이제 거물이 있죠. 빌 에크먼이라고. 이 빌 에크먼이 넷플릭스 주식을 한 300만 주 있어 310만 주를 이번에 매수를 했다. 매입을 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야, 이거는 시장이 준 기회라고. 그죠? 좀 이따 한번 제가 이런 부분 좀 같이 얘기해 드리면서 특징주들 좀 보고요. 섹터별로 한번 좀 전망을 좀 드리면서 그 긴 싸움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결국에 우리가 이번에 한 거는 결국 죽어야 또 죽여야 살아난다라는 그 가능성을 오늘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긴 싸움이지만 차근히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도록 하죠. 오늘 우리 코스피는 네, 1.87%. 그것도 초반에는 마이너스로 흘러갔어요. 마이너스로 가다가 플러스로 돈 겁니다. 코스닥은 장중에 초반에 소폭 플러스 출발한 다음에, 그죠? 그리고 저가가 마이너스 1.6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6% 개장한 다음에 폭락하다가, 그죠? 오늘 2.7% 거의 3% 오르면서, 그죠? 전량 후강으로 반전이 나왔으니까. 그죠? 자, 근데 이제 이 시장이 어떤 사람이 승리자냐? 저가 매수를 오늘 잘한 사람이 승리자냐? 그죠? 아직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최소한 상반기를 보고, 그죠? 또 하반기까지 길게 놓고 보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실 이번에 주식을 다 털린 사람들도 많고, 손절한 사람도 포기한 사람들도 많죠. 가장 중요한 거는 어제 만약에 이 폭락쟁, 어제 코스닥이 얼마가? 마이너스 4%입니다. 거의.
마이너스 4% 폭락하고 국내 증시 폭락할 때 솔직히 주식 다 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떠나면 상관없는데 주식시장에 맴돌고 있으면 오늘 이 시장을 보면 야 이건 진짜 돌아버리는 거죠. 그죠? 좀 여유있게 진득이 갈 필요가 있다. 자,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 시장에서 먼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다우지수도 전날에 상승 출발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미국 시장도 일단 강하게 출발하면 밀려. 그죠? 밀린 이유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급망. 다시 이 공급망 이슈가 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주가가 여러분들 잠깐 보실까요? 테슬라 주식을 보시게 되면 12%나 급락을 했습니다. 11점. 실적 잘 내놓고 결국에 이 신모델의 공급망, 그죠? 공급 부족 이 이슈가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우려에 신모델 생산이 조금 차질을 받을 수 있다. 그 영향입니다. 만약에 테슬라 주가가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렇게 깨질까요? 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 저감에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미국 시장 얘기하면서 몇 가지만 한번 좀 얘기해 볼게요. 요것만 알아두시 가시면 돼. 테슬라 얘기하면서 제가 좀 이따 넷플릭스 얘기도 좀 할 겁니다. 이 넷플릭스는 뭐냐? 넷플릭스 주식을 사라.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우리 반상회 때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사라 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흐름을 보셔야 돼요. 자, 다우지수는 이렇습니다. 근데 지난번 요날 이거는 1월 24일 날 마이너스 3% 이상 급락하다가 이제 반등이 보였잖아요. 이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악재하고 FOMC 불확실성을 다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수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이 지수대를 깨지 않으면 이 안에서는 변동이 있든 뭐 깨지든 뭐 상관없는 겁니다. 그죠? 언제든지 변동성이 엄청나죠. 거의 뭐 주간 기준으로는 역대급 변동성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변동성은 아래쪽으로도 있지만 위쪽으로도 있다는 거 오늘 우리 시장 보면 알 수 있고요. 나스닥입니다. 사실은 금리 올린다. 근데 올해 세 차례 올리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세 차례는 안 돼. 야, 네 차례? 심지어는 5차례 정도, 5회 정도. 그리고 금리 한 두어 번 올린 다음에 아마 양적 긴축도 같이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다 반영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문제도 이제 반영을 했다. 그래서 이 나스닥도 여기 13,100인데요. 개인적으로 13,000포인트 정도가 깨지지 않으면 이 변동은 지금 이틀에도 좀 참아볼 만하다. 오히려 저가 매력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큰 그림상으로는 이를 얼마나 반영을 했느냐. 예를 들어서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지금 1.8 정도 수준에서 오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1.8 수준에서 이제 오가고 있습니다. 그죠? 최근에 좀 정체되는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단기물 한번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금리 지금 이게 좀 악재긴 합니다. 그죠? 1.2. 근데 이제 1.2까지 정도 올라왔다. 자,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죠. 악재입니다. 하지만 상당 부분 이 3월 금리를 올릴 것이고 이 보다 공격적인 긴축을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예전적으로 1.2 이상 올라온 상황에서는 좀 속도가 좀 제한적일 가능성도 좀 있고요. 그죠? 자, 이 부분을 좀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요. 여러분들 전날에 보시게 되면 반도체주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테슬라하고 루시드, 리비안 이런 주식들이 좀 빠졌고 여기 넷플릭스는 좀 올랐습니다. 자,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전강 후약을 보이는데요. 제가 넷플릭스 하나는 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FLX. 자, 넷플릭스는 지난번에 제가 이 자리는 여러분들한테 매수해 보시라고 얘기했던 표시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이때가 500달러 초반이었는데요. 그죠? 700달러까지 이제 주가가 올랐어요. 근데 이 주가 이제 시장 빠지면서 좀 빠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코로나 수혜주였죠. 근데 이 주식이 뜬금없이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사실 실적은 괜찮았지만 1분기에 가입자가 신규 가입자가 이제 좀 정체될 것이다.
그 뷰가 좀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날 엄청나게 급락을 했습니다. 여기 25% 장중에 25%나 급락을 했고요.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전날에 보시면 7.5%나 올랐습니다. 이 주가 자체가 지금 여기 코로나 2020년 3월 그때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수혜를 받았던 프리미엄이 다 깎인 가격대에 진입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좀 전에 제가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우리 소실 리틀 버핏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더라? 빌 에크먼. 빌 에크먼. 예, 헤지펀드. 업계 이제 거물이다. 빌 에크먼. 넷플릭스 주식을 310만 주 매입을 했다. 우리도 사야 된다. 이건 둘째 치고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한 멘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시장이 준 기회라는 거예요. 시장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서 상당히 기쁘다. 그죠? 오랫동안 이 사람의 멘트입니다. 워딩 그대로. 오랫동안 존경하고 지켜봐 왔던 기업인 만큼 자, 요거 한번 보실까요? 자, 기업인 만큼 매수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다라고 신을 간 저가 매수를 했던 것이죠. 자, 여기 뭐 조금 오르면 팔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지금 미국 시장에 있는 미국 주식들 중에서도 이런 주식들이 상당히 많다. 우리가 그동안에 바라보고 지켜왔고, 그죠? 지켜보고 존경했던, 그죠? 그리고 갖고 싶다고 생각했던 그런 기업들,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종목군들이 최근에 조기 긴축, 인플레이션, 또 우크라이나 문제, 이런 지정학적인 외부 변수나 이런 걸로 해서 쏟아졌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저가 매력이 생기다라는 거를, 그죠? 그래서 이번 미국 시장이 급락하고 했던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올해 2022년에 장기전으로 내가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종목군들, 내가 그동안에 봐왔던 종목군들, 하지만 비싸서 사지 못했던 종목들,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이번에 주가가 떨어졌다.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죠. 왜? 내가 그린 그림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시장은 반전이 나왔습니다. 미국 지수 선물이 또 올랐습니다. 그죠? 미국 지수 선물이 올랐습니다. 애플. 시간에서 또 올랐고요. 그죠? 실적도 괜찮았다. 여기 오늘 우리 시장의 분위기 반전을 이끈 거는 SK 하이닉스였던 거라고 보여집니다.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보니까 저 4분기 매출은 12.4조. 12.4조였고요. 영업이익은 4.2조였습니다. 컨센서스를 상당히 상회했다. 그죠? 자, 그리고 연간으로 놓고 봐도 연매출이 연간으로는 연매출 42조. 근데 내년에는 올해 한 60조 이상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연간으로 12.4조. 12.4조였습니다. 전년 대비로 따져보면은 147%나 급증했는데 올해 아마 나쁘지 않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는 떨어졌는데 오늘 6%나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삼성전자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8만 원에서 깨져가지고 지금 7만 원대에서 다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그죠?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특징주들 잠깐 한번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품주를 대표했던 주식들 뭐가 있었죠? LG 이노텍이 있었습니다. 오늘 LG 이노텍은 급락했다가 다시 6%대, 그죠? 네, 6%대 상승 반전했습니다. 자, LG 이노텍과 몇 가지 부품주들 잠깐 그림만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 최근에 빠졌다가 다시 돌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빠졌던 거는 삼성전기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장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죠? 시장의 문제였다. LG전자, 지금 LG 마그나도 새로운 어떤 매출처를 좀 많이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LG전자 자체도 사실 다른 이슈보다는 아마 애플카 이슈를 좀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그죠?
자, 주가 떨어졌다 오늘 좀 반전이 나왔습니다. 네, 파트론 같은 거 한번 볼까요? 파트론은 그 흐름을 계속 잘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무가도 최근에 좀 덜 빠진 거죠, 사실은. 예, 좀 덜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반전이 나왔고요. 오늘 6.5%나 올랐습니다. 옵트론텍 주가가 최근에 급락을 했죠. 자, 이렇게 다중바닥의 저점 여기서는 이제 공략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6.3%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PCB 업체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려드렸던 코리아 서킷도 이 흐름을 계속 타는데 오늘 다시 한 6% 반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인터플렉스 5% 반등 나왔는데 이거 박스권이었죠. 그죠? 소위 이제 박스권은 깨지 않고 있었다. 시장은 빠졌는데. 그죠? 이 부분을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얘기하면 2차 전지. 테슬라 주식이 빠지면서요. 자, 한번 보실까요? 테슬라. 그 다음에 소위 이제 GM하고 포드 같은 경우에는 별로 안 빠졌어요. 미리 빠졌죠. 전날에는 그냥 1% 정도 떨어졌는데 제너럴 모터스도 가격 매릿이 생기는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고 포드 같은 경우에도 100% 정도 주가가 올랐다가 지금 주가가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아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지금 11%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테슬라, 루시드, 리비아는 소위 이제 하이테크주로 이제 같이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긴축, 금리 인상 이런 데 좀 취약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좀 밀린 거예요. 루시드도 다시 빠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 가격 또는 이 가격. 그래서 대략 추가적으로 빠져도 이제 저가권으로 좀 가고 있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영향으로 해서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마이너스 10%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가가 저 개인적으로 한 40만 원 초반대 한 42만 원 정도 때 40만 원 아래로 내려갈 것 같지 않고요. 40한 2만 원에서 한 44만 원 사이, 45만 원 사이 어딘가에서 저점을 좀 만들고 그 다음 반정.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반적으로 2차 전지 배터리 주식의 분위기를 같이 이끌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 여파로 이거 상장한다고 해서 미리 빠졌던 애들이 오늘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고요. 또 하나는 테슬라나 뭐 이런 쪽이 주가가 좀 빠지면서 2차 전지 소재주들이 빠졌는데 오늘 뭐 오전에 거의 다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밑꼬리 답이 쭉쭉쭉 올랐습니다. 좀 이따 한번 그림을 보겠지만. 근데 그건 떠나서 이 주식은 지금 당장에 이렇게 불봉을 크게 세우고 하잖아요. 얘가 예를 들어서 1, 2% 오르면 상관없지만 예를 들어서 정말 막 10% 이상씩 막 이렇게 급등을 이런 게 나오면 시장 전반의 매기를 흡수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거는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좀 더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딘가에서 여러분들이 또 다시 저점을 한번 공략하는 시점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놈이 좀 올라서면서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좀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는 게 좋다. 오늘 여러분들 2차 전지들 한번 보시게 되면요. 삼성 SDI는 오늘 급락하다가 밑꼬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장중에 얼마가 밀렸는 줄 아세요? 마이너스 7%나 무려 7%나 폭락하다가 1%대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LNF 오늘 전약 후강으로 좀 돌렸고요. 에코프로 BM도 오늘 보니까 오전에 마이너스 한 10% 정도 빠지다가 플러스로 돌았습니다. 제가 나노 신소재, 자, 이런 거는 제가 오늘 또 좀 받으시라고 그랬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오늘 좀 많이 빠졌으니까. 오늘 오전에 마이너스 한 10%나 좀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거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거지 않습니까? 그 이 구간 또 빠지면, 이건 받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는 약간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이쪽에서 아직, 그리고 뭐 후성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장중에 마이너스 한 10% 떨어지다가 좀 땡겼는데 이건 장 영향이다. 그죠? 시장 영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좀 특징적인 애들 중에서 이런 주식들 있습니다. 건설주. 네, 건설주. 현대건설. 네, 현대건설은 제가 오전에 좀 매수를 좀 해보시라고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 현대건설을 그대로 따라가 보면 이 가격대가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서 처음 시작을 했지만 그 이후에 또 매수한 자리가 여기예요.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막 이런 가격대 하신 분들은 이거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그죠? 하지만 팔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또 이런 자리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천천히 받아내면 된다. 오늘 HDC 현대산업개발 한 6% 정도 반등 나왔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아무튼 돌아서고 있더라. 시멘트주들도 오늘 뭐 성신양해나 성신양해입니다. 그죠? 좀 돌려놨고요. 그죠? 돌려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공여행주 대한항공 실적 굉장히 좋아요. 대한항공 주가가 이렇게 좀 빠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6% 올리면서 일단 얼마입니까? 28,000원대 회복을 했고요. 아시아나항공도 한 6% 올랐고 오늘 지네요. 한 5% 올랐습니다. 여행주 보시게 되면 지금 하나 더 오늘 우리 오미크론이 뭐 어쨌든 우세종이 돼버렸으니까요. 우리도 오늘 확진자 16,000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면세점, 뭐 백화점, 뭐 카지노 주식들도 그렇고 항공 여행주들은 전반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왜? 미리 매를 맞았기 때문에 그러겠죠. 하나투어도 전저점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지없이 또 오늘 반전이 있었습니다. 강원랜드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견조했고요. 4% 올랐고 파라다이스 같은 거 6.4% 올랐는데 이미 먼저 빠졌다가 여기서 돌고 있었는데 최근에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세계 어제 급락했던 거를 다 만회했습니다. 뭐 아모레 퍼시픽도 지금 여기 한 3.6%로 지금 요 정도 되고 이건 반등이 좀 나왔어요. 자동차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 이거 빠졌다가 이거는 정말 가격멜이 생기는 거죠. 지금 솔직히 여기 보시게 되면 19만 원 아래면 정말 좋은 현대차 실적이 좋았단 말이에요. 사실 작년에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생산 차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내놨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좀 해소될 가능성이 있고 작년보다 더 좋아질 겁니다. 근데 주가는 떨어졌다. 왜 떨어졌느냐? 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무튼 저가 매력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현대, 위아, 모비스, 뭐 글로비스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다 저점 형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좀 이거 보죠. 미국 시장에서 로블록스가 좋지 않았습니다. 반도체주도 좋지 않았지만 로블록스, 메타버스 연준이 조기 긴축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기술주들과 어떤 성장주 라인에 정점에 있는 애들 주가가 좀 빠지는 거죠. 그럼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군들도 빠집니다. 로블록스도 증시가 미국 증시 폭락하면서 가격이 이제는 60달러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죠? 사실 저도 생각하지 않았던 가격대인데 자, 물론 이제 조만간 이 어딘가에서 저점은 만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그죠? 네. 이 영향으로 해서 국내 시장에서도 이 메타버스 관련한 ETF도 거기에 편입되어 있는 메타버스도 NFT 뭐 연계되어 있는 주식들 주가가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보시게 되면 게임주도 그렇고요. 그래서 맥스트니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 굉장한 상당한 낙폭과됩니다. 자이언트 스텝이니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뭐 이노뎁 다 마찬가지예요. 게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하지만 오늘 대부분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근데 좀 약하긴 했어요. 다른 쪽보다. 코스닥보다는 거래소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강했다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부품주들, 장비주들, 그죠? 요런 쪽이 상대적으로 강했다. 여기에 이것도 한번 보시죠. 엔터주. YG엔터는 8%나 올랐습니다. JYP는 오늘 거의 7% 반등 나왔고요. 하이브는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YG엔터나 엔터주들도 지금 가격 매이 상당히 생기는 구간으로 떨어졌다. 그죠? 네. 뭐 사실은 미친 척하고, 네. 저가 매수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얘기 드렸는데, 어디 도망가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이 주식들의 주가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저가에 샀던 가격대까지 떨어진 거예요. 솔직히 이 위에서는 그런 가격대에 절대 갈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 주식들이 외부 변수와 돌발 변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강했던 그런 긴축 강도나 또는 주변 이슈 새로운 악재들에 쏟아진 거죠.
내부적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이 영향도 있고, 그죠? 오히려 그 이유를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2022년 증시가 사실 2022년 새해 들어서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거의 마이너스 20% 가까이 폭락을 했는데 거의 역대급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나와요? 아니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나? 아니,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 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응? 자, 2022년 시장은 상저 하고로 갈 것 같다. 개인적으로 우리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연준의 금리 인상. 보다 강력한 긴축. 그런데 그거 시장에 반영 안 하고 있나요? 반영할 수 있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시장에 변동이 생기고 하락도 할 수 있지만 이전과 같은 흐름보다는 조금 제한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는 거. 왜? 미리 매를 맞았으니까요. 저는 이게 3월이 되면 불확실성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3월에 금리를 안 올리면 그게 더 악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월 정도면 저점을 만들고 돌아서서 상반기 그림도 상저하고의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1번 금리. 두 번째,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10년물 그렇지만 단기물 2년물에서 상당 부분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문제는 이 지정학적 문제는 외교적으로 해법을 찾을 거라는 얘기해드렸죠. 뭐 전쟁이 날 거라고 러시아가 뭐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푸틴이 침공하는 경우는 딱 한 가지죠. 미국이 군사적인 행동을 절대 하지 않을 거라는. 그리고 본인이 실이 있어야 돼요. 득이 응? 많아야 되는데 그 확신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건데 지금은 이제 외교적으로 풀자라는 입장이죠 서로. 그죠? 그건 전날에 이제 얘기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내부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이 상장하면서 이 불확실성은 벗었습니다. 네. 지금은 상당히 좀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락도 좀 제한적일 수도 있는데 좀 빠지는 게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실적 좋았던 그러니까 성장 가도를 계속 장기적으로 가고 있는 미국 주식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데 뜬금없이 외부 변수나 돌발 변수나 시장이 급락하면서 이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하는 주식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죠. 절대 가격 매력이 생기고 있는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는 이렇게 도는 애들도 있을 거죠. 기업 실적들 오늘 우리 SK 하이닉스나 다른 쪽에서도 봤지만 미국도 마찬가지 기업 실적은 탄탄하게 좀 지켜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은 멀쩡한데 가격 메리시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흐름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2022년 시장에 미국 주식도 그렇고 한국 주식도 그렇고 장기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지금 가격 메리시 충분히 생기고 하는 종목군들 포기하지 마시고 그죠? 공략을 하고 또는 보유를 하고 주식이 말이죠. 매수하고 매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유도 하고 있는 것이고 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맨날 하던 얘기 있었잖아요. 죽어야 산다고. 결국 죽어야 산다. 그죠? 무슨 호재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SK 하이닉스 실적에서 뭐 반응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위치니까 반응이 센 거예요. 가격 매립만큼 큰 재료는 없죠. 하지만 기존에 있던 악재도 상당 부분 이미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제 1월장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11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뭐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뭐 제 얘기를 다 들을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종목군들에 대한 확신. 당장엔 비바람이 좀 비가 오고 뭐 비를 맞더라도 그죠? 적정한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평가를 받을 것인지 그거에 따른 베팅을 계속 해줘야 된다. 자, 제가 두 가지
죄송합니다. 이벤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잠시만요. 자, 이거 저희 국내 황금 키스 한 번 더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 강의죠. 다시 황금 키스를 다시 보기. 왜냐하면 저희가 올해 2022년 시장이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빠지기 시작을 해갖고 1월 달에 폭락하면서 정말 좋은 찬스들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 주식들 중에서 정말 큰 투자의 기회가 될 주식 섹터들 한번 정리해서 교육 강의 진행했던 내용인데요. 자, 요거 다시 보실 수 있게끔 해드리고, 저희가 이제 황금 베팅 6개월, 요거를 지금 정가 132만 원을 99만 원에,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서비스할 수 있게끔 해드립니다. 수급 박스도 6개월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1668-4360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2월 3일 날 드디어 이제 아메리칸 드림 미국 주식 정식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미 그 1차로 선착순 마감이 되었고, 또 추가로 저희가 선착순 100분만 절반 가격으로 11만 원으로, 절반 가격 11만 원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서비스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매일 오후에 저희가 미국 시장에 대한 시황, 또 저희가 종목 관련한 내용들, 자료들, 뉴스들, 또 이런 것들 푸시해 드리고요. 점검도 해드립니다. 저희가 추천드린 거. 그 다음 포트폴리오. 영상으로 점검 드리는, 영상으로, 동영상으로 주 1회 나갑니다. 그 다음에 문자 메시지로 사인 다 드립니다. 예. 자, 요거는 저희 책하고 또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잔 하시고요. 예. 자, 요거는 1668-4345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명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다행스러운 거는 솔직히 명절 앞두고 오늘 시장이 그래 좀 반등이 좀 나와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래도 좀 기분 좋게, 솔직히 기분 좋겠습니까? 아직 갈 길이 더 많이 남아 있는데 그래도 기분 좋게 명절 연휴를 좀 보내시고 차분히 충전하시고 또다시 긴 싸움을 하시면 될 것 같다. 네. 힘내시고요. 네. 뭐 끝난 판도 아니고. 그죠? 우리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에 죽어야 살고. 그죠? 젖은 옷은 마르게 되어 있다라고요. 좋은 회사의 좋은 주식들을 갖고 확신을 갖고 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기회도 또 잘 잡아보시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족분들과 행복한 또 즐겁게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